여러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박희웅입니다. 오늘 벌써 제가 메가젠 케이스 디스커션을 한 지가 벌써 이제 네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부터 메가젠 비유저 선생님들한테도 강의를 공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환영하고 기존에 계신 선생님들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증례들은 최근에 출시된 메가젠 AA 어드밴스드 인터메조 임플란트 증례들입니다. 이전에 이제 인터메조라는 미니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것을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증례가 제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증례들도 있는데 제가 해본 증례들 중에서 발표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는 주로 하악 전치부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부위도 물론 이제 잘 응용하면 쓸만한 증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하악의 절치 부위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악 절치 부위는 그래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골 밀도가 높아서 임플란트 초기 고정을 얻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부위보다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생존율이 높습니다. 하악 전치부에 식립한 임플란트가 고리착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고정이 좋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는 즉시 수복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부담이 좀 적고요. 처음 이미디엇 레스토레이션이나 이미디엇 브링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악 전치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불리한 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치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식립할 위치에 근원심 그리고 협설 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임플란트 직경이 3mm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2.5, 저는 2.5mm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아주 정확하게 3차원적인 위치를 가지도록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악 절치부에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드릴링이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첫 드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되면 이 방향을 수정을 하거나 더 굵은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의 첫 드릴링이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 절치부는 이제 치은이 얇고, 그리고 하악 전치부의 골은 주로 컴팩트 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고리식이나 오그멘테이션이나 연조직 이식의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는 이런 복잡한 수식보다는 가능하면 단순한 수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부도 일종의 심리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즉시 수복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저는 하악 절치부는 싱글이거나 다수 임플란트이거나 간에 가능하면 식립 당일 혹은 며칠 안에 즉시 수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먼저 하악 중절치나 절치부의 사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부학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다 아시는 대로 이 하악 절치부의 치관부의 폭경은 약 5mm 내지 5.5mm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 치경부의 직경이 중요한데요. 치경부의 근원심 폭경이 3.5mm 내지는 3mm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건 이제 숙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이고요. 근원심에서 보았을 때는 특징적으로 협설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원심폭은 3.5, 협설폭은 5.3으로 이 치근이 굉장히 이 근원심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압편되어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설을 물론 이제 넓긴 하지만, 발치 후에는 이 순측골이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협설폭이 넓은 것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용을 별로 할 수가 없고, 좁은 근원심폭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가 이렇게 하악 절치부에 널리 사용된 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는 이 3.5mm 내지는 3.4mm 정도의 투피스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임플란트의 규격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중절치와 측절치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이제 임플란트나 보철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라는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한다면 하악 절치부의 임플란트 수복을 훨씬 더 쉽고 더 심미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NDI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네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 카테고리 1은 원피스 임플란트입니다. 상부와 하부가 일체화되어 있고, 코로날 쪽에 이제 보철물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같이 일체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임플란트는 치경부 쪽의 직경이 이제 3mm 이하라서 이 자연치의 해부학적인 형태와 굉장히 잘 조화되고, 보철을 했을 때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 투피스 임플란트는 이 직경 혹은 이제 플랫폼의 폭이 3.3에서 3.5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코니컬 커넥션 임플란트는 3.0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원바디 임플란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피스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걸 사용하다 보면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가 역으로 더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투피스로 하지만, 기타 가능하면 원피스 임플란트를 하악 절치부에, 전치부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차원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치아의 직경이 아까 코로날 쪽이 5.0에서 5.5라고 말씀드렸는데, 치경부 쪽 인접한 치아와의 치근과의 거리가 적어도 1.5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너무 근접하게 되면 라미나드라 혹은 PDL 쪽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파필라의 흡수 같은 것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거리를 충분히 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직경은 3.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AI 임플란트는 이제 직경이 2.0부터 2.5,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타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임플란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들 형태는 다 비슷하고 디자인들도 비슷합니다. 이 끝부분이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쐐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하악의 댄스본에서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셀프 탭핑이 꽤 잘 되고, 그리고 고정을 잘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2.5mm 임플란트를 가장 선호를 합니다. 3.0은 아무래도 하악 전치부에서 순측골을 좀 충분히 남기는 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2.5를 표준으로 하고, 부하를 많이 받는 위치이거나 할 때는 3.0을 제한적으로 쓰고요. 또 공간이 너무 좁을 때는 2.0도 가끔 주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mm 임플란트는 저는 아직까지 파절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2.5보다는 파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데만 적절히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설 위치를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의 드릴링으로 거의 이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저는 이제 선호하는 위치는 인접한 치아 혹은 수복할 치아의 절단면 쪽으로
한가운데 위치보다는 약간 설측으로 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보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순측으로 향하게 심으면 이 위에 상부 쪽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설측의 컨터가 불량해지기 때문에 썩 권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치아 중심에서 절단면 쪽으로 향하되 아주 약간만 설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심입하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상악전 치부에서는 우리가 설측으로 향하게 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악전 치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싱글룸 쪽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보철할 때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이 설측이 오버컨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렇게 이 코로날 쪽이, 원바디 쪽에 의해서 이 코로날 쪽이 이 크라운 속에 푹 잠기게 심입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약간 깊게 심어서 그 크라운이 이 상부 쪽을 충분한 두께로 감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위치도 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하악전 치부는 이제 심미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0.5mm 정도 치은 하방으로 크라운 마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타 다른 원바디 임플란트도 그렇지만 이쪽에 이제 테이퍼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 풍흉부까지, 이론적으로는 최대 풍흉부까지 크라운 마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가장 풍요한 부위에 맞출 수도 있는데, 가장 풍요한 부위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직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약간 상부 쪽에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바 칼라가 2.0이 있고 3.5가 있는데 치은 두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치은 두께가 깊은 경우에는 그렇게 3.5 칼라의 임플란트를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얕은 것보다는 약간 깊은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이 심리 깊이를 적절히 조절을 하지 못해서 너무 얕게 심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풍흉부가 밖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라운 마진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노출이 돼서 심리적으로 좀 불리해질 수 있는데, 심립을 할 때는 항상 이 최대 풍흉부가 치은 하방으로 내려가게 심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측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적절한 깊이의 심립이 되면 크라운 마진을 여기서 테이퍼된 부분에서 그 최대 풍흉부부터 이 중간 어디 부분에 적절히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랩을 열고 심을 때는 심립을 한 다음에 이 플랩을 다시 안착을 시켜서 마진이 가려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좀 깊게 심어진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마진을 이 테이퍼된 부분에 중간 부위에 적절히 나이프 엣지 마진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바디 임플란트를 심립을 할 때는 뼈를 보고 심는 게 아니라 치은의 마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심립을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폴리싱된 넥 부분이 치족을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가능하면 약간 깊은 느낌으로 심립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얕게 심어진 경우에는 이걸 삭제해서 마진을 내릴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발치 즉시 심립을 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약간 이제 얕게 심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고리착이 이미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팔로우업 할 때 한 1, 2주 정도의 그 얕은 것이 발견이 됐다면, 저는 마취를 한 다음에 마취수로 조금 더 돌려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가 굉장히 그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얕게 심어진 임플란트를 차후에 수술이 끝난 그날이 아닌 다른 날에 돌려놓더라도 꽤 잘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는 고리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얕게 심어진 경우에는 이대로 보철을 하는 것보다는 마취를 하고 조금 더 깊게 돌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팁이었고요. 진제바 칼라는 2.0과 3.5가 있는데 치은 두께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할 때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 상부 쪽이, 임플란트 상부 쪽이 크라운 안에 잘 감싸지도록 적절히 식립이 됐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악 측절치에 이 원바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상악 측절치는 치근의 장축보다 치관의 장축이 더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꺾이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에는 이 원바디 임플란트를 방향을 맞춰서 식립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때 이 크라운의 두께가 잘 충분치 못하거나 뭔가 모디피케이션 해야 될 때는 이때 이제 그 삭제하는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삭제를 먼저 해버리고 나면 직접 인상을 떠야 합니다. 직접 인상을 뜨게 되면 이 상부 쪽이 워낙 가늘어서 거의 이쑤시개 같은 그런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인상을 떴을 때 기공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삭제를 미리 하지 마시고 왼쪽 보시는 것처럼 인상을 먼저 체득을 합니다. 플라스틱 케이블에 인상 체득을 하고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에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가 이제 꽂혀 있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공소에서 필요한 만큼 평면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만들고 나서 그 삭제한 모양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패턴 레진으로 만든 이덕션 지그를 만들어서 오게 되고요. 크라운을 딜리버리 하는 날에 이 지그를 끼우고 튀어나온 만큼 삭제한 다음에 딜리버리를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뭐 다들 쓰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바디 임플란트 뿐 아니라 다른 어버먼트 자연치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보여드릴 증례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악 중절치와 측절치 두 개를 수복한 예가 되겠습니다. 60대의 남자 환자이고 하악 중절치 두 개가, 하나는 이제 치근 파절이 되었고 41번은요. 31번은 동요도가 심하고 이 치근 쪽에 토가장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작은 폭경이면 사실 원바디 임플란트를 꼭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중년층 이상에서는 하악 전치부에 크라우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들이 크라우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겹쳐 있어서 원래 해부학적인 사이즈들도 배열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치아들을 발치를 하고 여기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고철은 크라우딩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환자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걸 구현을 했을 때 예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위치로 보철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스페이스가 훨씬 더 좁아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요. 미리 이제 스캔을 해서 템포러리 쉘을 제작을 해두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합니다. 아까 제가 초기 고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바디 임플란트는 초기 고정을 다른 큰 임플란트보다 더 강하게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주 소프트한 본이라면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니셜 드릴을 만 하고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거나 혹은 이제 D3본이나 D2본일 때는 파이널 드릴을 절반 정도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끝부분은 이제 이니셜 드릴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 적어도 한 25에서 30Nm 정도의 고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덴스한 본이라면 이렇게 풀 드릴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그 초기 고정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좀 난감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은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3.0 지름의 임플란트 식립을 한다면 이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소프트본이라면 한 단계 작은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해서 식립을 하고요. 노멀본일 때는 코티칼 본 쪽만 살짝 넓힌 상태에서 식립을 합니다. 2.5보다는 3.0 지름이 초기 고정을 얻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이제 하악에서 발치와의 식립을 할 때는 이
발치와의 라미나두라, 경화되어 있는 골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여기에 하얀 그 불투과상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치근을 제가 남긴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 사진을 보니까 이게 치근은 아니고 주변에 라미나두라가 아주 그 하얗게 밀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5에 13mm, 칼라 2.0을 두 개를 식립을 했고요. 초기 고정은 한 2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프로비저널을 했고요. 고류착은 잘 되었습니다. 두 개, 한 3개월 후에 플라스틱 임프레션 캡으로 인장 체득을 합니다. 이때 이 플라스틱 임프레션 캡을 여기 임플란트에 장착을 했을 때 이 리텐션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빠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너무 빡빡하면 여기에 그 헥사에 해당하는 부위, 여기에 플라스틱 캡 내면을 좀 삭제를 해서 릴리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장 체득을 한 다음에 주모형 상에서 오일지르코니아 크라운 두 개를 제작을 했고요. 마진의 위치를 보시면 최대 풍륜부보다는 더 한 2mm 정도 상부에 보철물 마진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좀 깊이에 식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쪽을, 여기를 손을 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깊이의 식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동 보철 두 개를 장착을 했고요. 싱글 크라운 두 개를 제작을 했고요. 아까는 이 전치부에 크라우딩이 심했었는데 여기에 인전면을 삭제를 하고요. 여기도 삭제를 해서 공간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악 절치부는 치아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전면을 치게 되면 훨씬 더 심미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완성된 증례였고요. 두 번째 증례는 상당히 좀 저를 괴롭힌,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환자입니다. 한 작년에 왔을 때 상태인데, 상악구치부가 전부 다 페일이 돼서 그 VD가 소실되고 이게 컬랩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이제 우측으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악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고 VD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임시치아까지 해두었고, 여기서 이제 그 좌측과 하악 전치부를 식립을 하면서 VD를 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형 체득을 해서 바이트 체득을 해서 마운팅을 하고 교합 고경을 전치부 기준으로 한 3, 4mm 정도를 높였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심리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합 고경을 이제 거상을 하는데, 그때 하악 우측에 있는 이 부위에 이제 이미 임플란트 보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슬린을 프레퍼레이션을 해서 프로비저널 브리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미 고르착이 되어 있으니까 VD를 올릴 때 이쪽이 지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현재 하악 전치부 이쪽은 좌측과 전치부를 발치를 한 다음에 AI 임플란트를 하나를 식립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투피스를 심기에는 너무 골폭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치 하나를 지대치로 이용을 하고요. 환자의 좌측에 두 군데의 임플란트를 투피스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당일에 즉시 수복을 하고 교합 고경을 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보다 이제 훨씬 더 심미적으로도 양호하고 교합이 훨씬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악 전치부부터 여기에 우측 견치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굉장히 그 저장력이 강하고 조금 부주의한 면이 좀 많아서 전에도 임플란트 실패를 여러 번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지금 그 하악 전치부는 이미 여기는 고리착이 잘 되었고요. 이쪽에 상악 하악에 하나씩의 임플란트가 지금 그 동요도가 있어서 지금 다시 식립하고 임플란트 즉시 수복을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요. AI 임플란트 사용한 지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는 않아서 이 환자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상악과 하악의 임시 수복 상태입니다. 그리고 빠진 임플란트를 다시 이제 2개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한 상태이고요. 저는 하악 전치부가 실패할 위험이 많지 않나 좀 걱정을 했었는데 AI 임플란트는 굉장히 단단히 고정이 잘 되었고 구치부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증례인데요. 40대 여자 환자이고 구치부는 제가 몇 년 전에 수복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악 전치부가 이제 피리오 질환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요. 거의 다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사실 염증이라면 발치를 하고 나서 충분히 치유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즉시 수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상악의 전치부는 다 발치를 하고 하악은 좌우측의 측절치를 발치를 하고 AI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됐습니다. 하악은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이 환자의 좌측 이쪽 순축부는 피니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서 본 매트릭스 그래프트를 하고 수술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냥 개필링만 정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한 위치를 보시면 약간 깊게 심어서 이 금속 부분 상부 쪽이 크라운 안에 이렇게 잘 감싸지는 형태로 식립이 되어 있고, 교환면에서 보시면 이 임플란트의 위치가 인접한 치아의 절반면 정도로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측이 고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드릴이 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하게 되면 더더욱 드릴링한 위치보다 지름이 더 큰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순측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주의해서 밀리지 않도록 잘 식립을 해야 되겠고요. 하악에 2개 임플란트 식립하고 컴포트 캡을 끼우고 미리 만들어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인라이닝해서 픽업해서 내관으로 이용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 컴포트 캡이 약간 길어서 이 끝부분은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트 캡의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인 게 아마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 내관이 이제 리텐션이 좋기 때문에 그냥 껴놔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간혹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템포러리 시멘트나 아니면 징크 포스페트 시멘을 아주 얇게 발라서 붙입니다. 그리고 식립한 직후의 당일의 사진이고요. 하악에는 2개 임플란트 식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악에도 2개의 SD 임플란트와 중절치 부위에 2개를 식립하고, 이쪽 견치부와 측절치에는 AI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는데요. 견치부에는 3.0의 13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투피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견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발치어가 워낙 길고 깊기 때문에 고정을 얻기도 어렵고, 혹시 이게 실패하게 되면 재식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템포러리 용도로 AI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를 치유되는 기간 동안에 잠정 보초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가끔 사용을 합니다. 이쪽 22번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식립을 했고요. 이쪽 견치부에 보시면 사실 초기 고정이 거의 끝부분이 한 3-4mm 정도에서 이제 겨우 얻어진 상태입니다. 고리착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 22번 측절치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는 이제 2.0을 식립을 했고, 이 템포러리 용도로 사용하는 원바디 임플란트를 너무 큰 지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디펙트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작은 걸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하악전 측절치에는 3.0에 11.5 그리고 2.5에 11.5 칼라 2.0mm 2개를 식립을 하고 본 매트릭스 그래프트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악에서 당일에 이제 즉시 수복을 하는데요. 그때 문제가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개월 후에 인상을 뜬 사진인데,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왜냐면 견치부의 고정을 얻기 위해서 설축에다가 식립을 하니까 순축으로 많이 경사되어 있고, 측절치 위치도 디펙트를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립이 되었고요. 상악은 중절치 2개는 적절한 위치에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다른데, 가운데 2개는 스크류 유지형의 일체화된 템포럴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AI 임플란트에는 시멘트 유지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보철물의 방향을 일체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컴포지 레진으로 내관을 만들었습니다. 컴포트 캡을 안에 놓고 그 위에 컴포지 레진을 올려서 일종의 그 커스터마이즈드 어버먼트 비슷한 그 내관을 만든 겁니다. 이걸 먼저 부착을 하고요. 징포 스페시멘으로 부착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릴라이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2개는 스크류 유지형, 좌우측에 하나씩 시멘트 유지형으로 해서 이 11번, 21번과 좌우에 있는 AI 임플란트의 그 패스를 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즉시 당일에 이제 수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처음 상태, 이 환자의 하악이 좀 전돌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 상태가 이제 교합이 긴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치부를 짧게 해도 뭐 큰 심리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이 전치부로 저작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하악은 저는 잘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상악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 하악은 지금 고리착이 임상적으로 고리착이 잘 되어 있어서 임프레션 체득을 하고 보철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쪽 22번 위치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즉시 수복을 한 상태의 진저발 마진 레벨과, 그리고 3개월 후의 상태를 보시면 진저발 레벨이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크리핑 되는 것처럼 클리니컬 크라운이 더 짧아지는, 더 좋은 방향으로 치유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순측 컨터를 많이 언더 컨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악 전치부는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로비저널을 항상 원래 최종 보철보다는 더 언더 컨터를 하고 치경부를 더 가늘게 만들어서 주변에 그 손상되고 밀려나가는 그 치윤이 다시 크리핑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프로비저널로 다시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렌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브레이저를 다 열어주었고요. 잘 폴리싱을 해서 제작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은 각각 하나씩 올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은 이렇게 패스가 다른데, 이걸 이제 아까 프로비저널 했던 것처럼 원바디 임플란트의 내관을 만들어서 4개를 다 일치를 시킬지 고민을 하다가 그건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좌우를 세그멘트를 해서 이쪽 환자의 우측은 2개를 패스를 일체화 시키고요. 여기에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어버먼트를 제작을 했고, 이쪽 좌측은 좌측 2개를 패스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유닛이지만 각각 2개, 3개씩 나눠서 프로비저널을 제작을 해둔 상태입니다. 인상을 떴을 때, 원래는 이제 이 견치와 측절치에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는 내가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둘 다 고리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로 곧 며칠 후에 이걸 이제 시적을 해볼 텐데요. 아직 이제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증례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증례는 아니지만 즉시 수복을 한 증례들에서 다 고리착이 잘 일어났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된 걸로 봐서 이런 여러가지 표면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장상들이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 상부 쪽에 보철이 조금 제가 적응이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차차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요약을 해보자면, 하악에서 원바디 임플란트가 항상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위치에 식립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언더사이즈 드릴링을 통해서 적절한 초기 고정을 얻어야 하고, 위에 상부 쪽을 가능하면 삭제하지 않도록 크라운 속에 잘 잠기도록 식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니멀 인베시브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추구를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플랩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피니트레이션이 있거나 뭔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바디 임플란트일지라도 과감하게 플랩을 열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식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바디 임플란트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직관에 맞춰서 잘 식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등례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소구치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소구치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악 소구치 혹은 하악 소구치에서 크기가 작은 치아인 폭경이 작거나 하는 경우에는 원바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나중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악의 전하악 임플란트에서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하악 수복을 원피스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고령자이거나 아니면 골폭이 너무 좁아서 투피스 임플란트 심지 못하는 경우에 간혹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를 소구치부에 사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치경부 쪽의 이머전스 프로파일은 아무래도 약간 이제 꺼져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구치부에는 즉시 수복은, 싱글일 경우에는 즉시 수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하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식립한 상태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후에 보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진료 후에 피곤하실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